맞는 처우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빨리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 식물 경제,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는 새마을금고 괜찮나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해서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증권사 관계자를 불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황 어떻습니까? 요즘 경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금감원이 그 증권사의 그 리스크 담당자들을 불렀는데요. 예. 이제 그 이유가 이제 PF 대출, 그 증권사의 그 PF 대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러면서 사실 불렀습니다. 네. 금감원이 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 131조 6천억 원인데요. 네. 이게 2020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92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2년 3개월 만에 무려 지금 39조 원 이 PF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금융권의 그 PF 대출이 늘어난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연체율이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예. 최근 계속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요. 그 사업장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의 그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얼마인가 봤더니 올해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2.01%인데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 말 1.19%보다 0.82%포인트 이렇게 껑충 지금 뛴 상태입니다. 예. 거의 지금 석 달 만에 2배가량 뛰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부동산 그 PF 대출 연체율 2020년 말에 0.0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3월 말 2.01%니까 네. 지금 2년 반 3개월 만에 무려 지금 4배가량 부동산 PF 연체율이 그러네요. 컸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네. 그럼 이제 이 말은 결국 지금 전국의 사업장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어디선가는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이제 증권사를 불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봤더니 무려 15.88%인데요. 이거 새마을금고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연체율이? 높죠. 예. 새마을금고가 6%였으니까. 네. 이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이 6%였는데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무려 16%에 육박을 하는데 예. 이게 2020년 말만 하더라도 3%대였습니다. 오. 이제 무려 지금 5배 가량 지금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지켜보다가 이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증권사 담당자를 불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그리고 여신금융 전문사 그러니까 이게 캐피탈사 이런 데인데요. 네. 카드사, 캐피탈사인데 여기도 역시 이제 부동산 그 PF 연체율이 지금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대비해서 지금 올해 3월 말 연체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 긴장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한 것도 부실이 좀 많다 그러던데요. 네, 이게 지금 사실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도 역시 갑자기 이제 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네. 투자했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요.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것, 그 미래에셋 그룹의 계열사인 멀티에셋 자산운용이 투자했던 홍콩 그 골든 파이낸셜 글로벌 센터 빌딩. 여기가 지금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에 무려 2,800억 원짜리 그 규모의 그 펀드를 제가 투자를 했는데요. 네. 여기 지금 잘못되어서 지금 90% 상각 처리를 하기로 지금 최근 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2,800억 원 투자하고 280억 원밖에 지금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외에도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펀드가 또 3,700억 원 투자했던 그 독일의 트리아논 빌딩도 지금 이미 매각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이것도 그 강제 매각이 되면 저가에 팔립니다. 결국 이제 손실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 입장에서는 국내 PF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대체 투자했던 이런 자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해봐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그 대체 투자 열풍이 불면서 해외 투자가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저희가 그 투자가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네. 금측 자료를 보니까 18일 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부동산으로 해외 투자 펀드에 투자했던 순자산이 무려 76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2019년에 우리가 투자했던 게 5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 4년 사이에 거의 20조 원 이상 우리가 지금 대체 투자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한동안은 마치 우리가 그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상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투자를 했던 열풍이 있는데요. 예. 이게 결국은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장님 말씀하시는 그 90% 상각 처리하기로 했으면 이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의 10%밖에 못 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상 10%라든지 건지면 다행이고요. 이게 1순위, 2순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투자했던 펀드가 후순위라면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전액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 다른 외국계 기관들에서 1순위, 2순위가 지금 잡혀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이 우리 국내 펀드에 투자했던 분들 사실상 투자했던 원금은 물론이고 이 원금에서 얼마나 건질지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 이제 해당 펀드는 이제 법적 투쟁을 하면서 일단 최대한 그 돈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역시 그 해외에 우리 투자했던 부분들 회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에서 증권사 관계자를 불렀다면서요. 네. 무슨 얘기했어요? 네, 오늘은 이제 CRO라고 그러니까 예. 최고 위기 경영자죠. 치프 리스크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분들을 불러서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해 달라 이렇게 좀 강화를 당부를 했습니다. 예. 국내 부동산 PF 그리고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서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면 증권사 CEO를 우리가 직접 부르겠다라고 이제 금감원이 이제 오늘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PF 대출 연체율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손실 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부동산 이 스포저가 이제 부실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CEO들 개별 면담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간담이 조금은 이제 서늘해질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경고용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최소한으로 이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 PF도 문제지만 요즘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좀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네. 금감원 자료를 보니까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이게 이제 1개월 이상 이제 연체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0.37%인데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14%포인트인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전에 비해서 연체율이 2배가량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사실 0.37% 연체율 이 자체로는 없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 연체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에는 보면 이제 크게 이제 가계 대출이 있고 또 기업 대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가계 대출만 보더라도 연체율이 0.34%인데 요게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올랐고요. 예.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역시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큰 폭으로 좀 오고 있습니다. 또 신용대출, 이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과 같은 이제 가계대출도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가량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대출액이 많은 게 5대 시중은행입니다. 예. 이 5대 시중은행의 그 5월 신규 연체율 이 평균도 보니까 지난해 5월에 신규 연체율에 비해서 2배가량
이번에 지금 오. 0.09%인데요. 네. 지난해 월이 0.04%였으니까 이 비율로 보면 이제 2배 가량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연체율이 작년 대비해서 2배 가량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그 연체율의 기준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다라고 합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율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이게 이제 걱정이고요. 특히 이제 9월이 되면 그동안 그 정부가 계속 유예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대출, 이게 이제 거의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연체율이 갑자기 폭등할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렇게 좀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힘들었으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잖아요. 뭐 이자를 좀 그렇죠. 덜 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미뤄준다든지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연체율이 속도가 더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한국은행에서도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 관련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가계대출 혹은 이제 기업대출의 그 신용 위험에 대한 지금 리포트 보고서를 지금 개정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그 금융기관 대출 형태 서베이 이 결과를 냈는데, 요거 보니까 국내은행의 여신 담당 책임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 책임자죠. 이 대출 책임자들이 예상한 올 3분기 신용위험 지수가 36인데 2분기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위험 지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 위험한 부분이 어디냐 봤더니 그 3분기에는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가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좀 낮는데, 그렇죠. 네, 중소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 이거 풀이하면 연체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봤더니 어디냐 봤더니 지금 건설업의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또 숙박업도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약 지금 업종도 있는데, 건설업, 숙박업,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을 통해서 지금 대출 상환 능력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국은행도 지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걱정스러운 신호네요. 지금까지 경제읽기 경향신문의 박병유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